학부모를 위한 친절한 초등생활 설명서. 얘들아 학교 가자. 얘들아 학교 가자. 얘들아 학교 가자.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를 가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도 많이 긴장을 했겠지만 이 학부모님들도 굉장한 긴장의 연속이었을 것 같은데요.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가장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또 좋은 가이드를 주실 분을 오늘도 모셨는데요. 올해로 15년째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계시고 특히 2017년생 이 닭띠 꼬꼬 아들을 둔 초보 학부모기도 합니다. 초등교사 이서윤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선생님. 네. 일주일 지났어요. 맞아요. 어떠세요? 정말 이제 아이들이 긴장되는 표정으로 학교에 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도 일주일 지나면은 아이들도 또 많이 적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막 교문 앞에서 학교 안 들어간다고 우는 아이도 있고, 예, 근데 또 이제 와서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렇게 이제 긴장되고 불안한 일주일을 또 저 역시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일주일 동안에 늘 반복되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학년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화장실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평소에도 잘 대소변을 가리던 친구들도 이제 갑자기 상황이 변하면은 긴장을 하니까요. 실수할 수 예, 있죠. 실수를 하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지금 꼭 익혀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학습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초등학교 네. 가기 전에 대체 우리 아이를 얼마만큼 준비를 시켜야 하느냐. 이게 주변의 엄마들 사이에서 굉장히 관건이었는데요. 이 공부를 옆에서 시켜보니까 저도 모르게 인상을 쓰면서 그렇죠. 이걸 모른다고? 하게 돼요. 아이는 속상해하고 저는 저대로 그렇고. 저만 그렇죠. 그런가요? 다 그렇죠. 예. 공부를 시키는 모든 부모님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네, 선생님도 그러시죠? 네, 저도 그렇죠. 다행이다. 네. 네. 자, 첫 방송이 나간 이후에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이 막 밀려들고 있는데요. 들어볼게요. 저희 아이는 한글은 잘 쓸 줄은 몰라도 천천히 책을 읽는 건 다 하고 있어요. 받침 없는 글자는 다 읽는 편인데 학교 가서 배우면 되겠지 하고 놔뒀는데 주변에 친구들을 보면 잘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시켰어야 됐나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자, 선생님, 초등학교 1학년, 이거 입학 전에 한글을 떼고 가요? 아니면 말아요? 네, 친해지세요. 아, 어렵다. 네, 친해지세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한글의 이제 기초를 알고 오면은 좋거든요. 친해진다라는 게 완벽하게 아는 것은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아까 받침 없는 글자 정도는 읽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충분하고요. 뭐 이게 어디가 교무실이고 어디가 보건실인지 찾아갈 수 있는 정도다라고 하면은 표지판 정도 네, 있고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고 쓸 수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네. 맞춤법을 뭐 맞춰서 써야 되고 읽어야 되고 이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받침 있는 글자들은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집에서 간단하게 재미있게 또 활동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제 일단 책을 소리 내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게 받침 있는 글자를 익히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퀴즈처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뭐 낡은 가방이다라고 했을 때 나의 밑에 받침이 뭐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낡은 같이 해보고 나의 날이니까 뭘까? 리을이요. 근, 뭐 기억 이런 식으로 퀴즈처럼 물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네요. 한 네. 번에 리을 기억을 다 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 천천히 말이죠. 네. 자,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손님이 좀 약해서 연필 제대로 못 잡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맞아요. 이것도 좀 하고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 잘못 잡으면은 그 다음에 고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저도 어른인데 이렇게 연필 제대로 안 잡는다, 정석대로 안 잡는다. 그래도 글씨 잘만 쓴다. 근데 굳이 이렇게 정석대로 잡게 얘랑 계속 이렇게 서로 제대로 잡아라 싫다 이렇게 기싸움을 하면서 잡혀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운동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정석대로 자세로 배우잖아요. 그리고 연필 같은 경우에도 정석대로 잡고 쓰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더 편해지고 이게 더 글씨체도 예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네 맘대로 잡아 이거랑
정석대로 잡는 연습을 한 후에 나중에 자기가 조금씩 변형된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기초로 연습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석대로 연필을 잡고 이 자형에 맞춰서 순서에 맞춰서 쓰는 습관을 들여주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걸 제대로 안 한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손가락, 두 손가락 마음대로 잡는데 요즘은 좀 잘 잡을 수 있게 보조도구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 보조도구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무로 돼가지고는 쓰기 편한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께서 좀 정확하게 지금 어머님들 중에 저 같은 어머님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 정확하게 잡은 것 좀 보여주세요. 네, 앞에 이렇게 2개 가고요. 뒤로 이제 3개가 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연필은 한 요 정도 기울여가지고 쓰면 됩니다. 글씨 다 써지는 마법 연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아이들 할 것 같아요. 저 역시. 꼭지요. 초등학교 생활 궁금한 점 많으시죠? 유튜브 보시면서 댓글 남겨주시면 채택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댓글 쓰러 갈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한동안은 우리가 이제 문해력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역시도 문해력이 화두이기도 한데 네. 문해력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아이들이 그냥 글자 읽고 쓰는 얘기를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쵸. 문해력 안에는 사실 시각적인 문해력, 데이터 문해력, 정보 문해력, 요즘 문해력은 너무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이 문해력을 기르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1학년 때 이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까도 강조를 드렸던 소리 내어 읽기예요. 네, 책을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은요. 문해력을 높이는 데에 아주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때 저학년 때 그래도 많이 해야지 나중에 중학년, 고학년 될수록 아이들은 하기 싫어해요. 안 하죠. 네,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굳이 소리 내어서 읽어야 돼? 뭐 이렇게 되니까 이때 동영상으로 찍어서 또 보관을 해두시면 우리 아이의 성장 기록이 되기도 하고 내가 이것 좀 틀리게 읽었네, 이거 더 잘 읽었네, 점점 잘 읽게 되네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소리 내어서 읽기를 하고 또 아이가 소리 내어 읽기를 하기 싫어한다라고 했을 때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이 읽기. 주로 가위바위보 네. 좋아하시는구나. 릴레이로 해가지고 틀렸을 때까지 읽기. 그래서 길게 읽는 사람이 이기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좀 넣어야지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아니면 그렇군요. 싫어하고 지루해하고. 재미있게 접근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선생님 그러면 그 한자 공부는 어때요? 요즘 한자 하시는 어머님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자 공부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한자 공부를 하면은 어휘력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된다. 하지만은 이거를 다 읽고 쓰고 외우고 막 이렇게 하면 또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도망가죠. 네, 그래서 그냥 평소에 대화를 하시다가 외국인 뭐 이런 말이 나왔으면 그때 외가 바깥 외라는 한자를 써. 그러면 바깥 외가 들어가는 거 뭐가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외식? 이렇게 해외? 맞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바깥외는 그거지. 그냥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어휘 속에 한자 어휘가 많이 있구나 하면서 뜻과 음으로 한번 찾아보고 이야기해보고 하는 활동을 집에서 자연스럽게 부담 안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쓸 줄 몰라도 용례를 알면은 확장이 될 테니까 맞아요. 이건 꼭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꼭지요. 안녕하세요 꼬꼬들, 저는 가수 이무진입니다. 여러분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언제나 뛰어놀 수 있다는 그런 자유로움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책 안에는 지성과 지식이 있고 책 밖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최대한 많이 둘러보시면서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랄게요. 꼬꼬들 입학을 축하합니다. 얘들아 학교 가자. 그러면 선생님,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 수학 어떻게 해요? 수학. 그쵸. 수학 고민이신 분들 정말 지금부터 많습니다. 수학을 해야 대학을 간다는 엄마들도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네. 저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아이들을 보니까 다들 선행학습을 하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알게 될 학습 범위잖아요. 이렇게 미리 하고 가는 게 정말 아이한테 도움이 될지, 안 하면은 우리 아이만 이렇게 뒤처지는 게 아닐까 한편으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억지로라도 집에서 좀 시켜야 될까요? 자, 초등학교 1학년 수학 선행 과연 필요할까요, 선생님?
네, 100까지 읽고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와, 다행이다. 일단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몇십 년 전에 저희 때부터 이게 선행을 해야 한다. 현행을 따라가야 된다. 어쨌든 예습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좀 지배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좀 가르쳐 보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마다 좀 다르잖아요. 네. 좀 준비가 다 다르게 되어서 오죠. 그렇죠. 학교에서. 예, 아이들마다 정말 이제 차이가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많이 배우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와가지고 숫자를 배우고, 근데 1학년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는 어려움을 겪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많이 처음에는. 근데 이제 연산 연습 같은 경우에 많이 해봤다. 그러면 선생님 다 했어요! 하고 일부러 이제 큰 소리로 말을 해서 친구들한테 은근슬쩍 자랑을 하기도 하고, 선생님 저는 이미 3학년 거 해요. 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배운 애들은 또 학교 수업을 좀 덜 하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모르는 친구는 좀 따라가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 중간에 맞추기가 쉽지 않으시겠어요. 그쵸. 이게 아이에 따라서 사실은 선행을 하냐 안 하냐는 내 아이가 따라가면 하는 거고 따라가지 못하면은 내 아이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루할까 지루하지 않을까를 결정을 하는 것은 아이가 얼마나 학습을 했느냐의 학습 정도가 아니라 사실 태도가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했어도 지루해하지 않고 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제 선행을 했다는 이유로 더 티를 내면서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태도가 중요하구나.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여기서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고 수업을 잘 안 듣고 하면서 사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너무 당연하지만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성실하게 이제 수업을 참여를 하는 친구들이 선행을 다 했다 하더라도 이제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은데 아무리 쉬워 보여도 수업 시간에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고 다시 친구들이랑 질문을 해보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보면은 내가 몰랐던 것도 있고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수업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 몰랐던 부분을 찾아내려고 애를 써요. 내가 이렇게 스스로 점검을 하면서 이제 100%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친구들이 이 약간의 예습이 수업 시간에 그 공부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은 현행 진도를 나가면서 성실한 태도를 잃지 않으면서 이제 방학 때에 이 한 학기 정도의 한 예습 정도를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말고 예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자신감을 갖는 태도로 들어오면은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사고력 교재, 뭐 연산 교재 이거 따로 해야 되나요? 연산 교재는 필수예요. 교과, 수학과 더불어서 이제 초등 수학의 대부분이 연산이기 때문에 하루에 10분씩 연산은 무조건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사고력 수학은 요즘 트렌드가 이제 1, 2학년 때 사고력 수학을 하다가 이제 3, 4학년 때 이제 교과 수학이랑 심화 수학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고력 수학을 좀 옮겨가는 이런 게 좀 트렌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애가 3학년인데 사고력 수학 계속해도 돼요? 이런 질문까지 제가 받거든요. 근데 이 사고력 수학은 필수는 아니고 약간 수학적인 감각이 오히려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재미를 느끼죠. 근데 감각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면서 더 머리가 아프고 수학이 더 싫어져요. 그래서 한번 우리 아이한테 시켜보시고 아이가 재밌게 하고 조금 흥미 있어 한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시고요. 애가 너무 힘들어하기만 하고 너무 수학을 싫어하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사고력 수학은 빼시고 연산과 교과 수학만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내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웃기요. 네,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7년생 꼬꼬 어린이들을 위한 얘들아 학교 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서연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자, 내 아이, 선생님 아이, 그 집에 있는 꼬꼬 어린이 공부 얼마큼 시키셨어요? 궁금하다. 네. 진짜 근데 저희 아이는 지금 아무것도 안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까 드린 것처럼 한글 그냥 조금 읽고 쓰는 정도, 그 다음에 한 자릿수 덧셈 뺄셈 열심히 하고 있는 정도, 네, 그 정도 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야기 듣고 좀 안심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내 아이를 입학시키기 전에 이것만큼은 내가 꼭 익혀서 보내야지 하는 게 있으셨어요? 그냥 한글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입학을 하는 건 학교 생활을 하는데 힘들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읽을 수는 있게 해주자.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로. 엄마 한글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이랬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하는데 뭐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을 그렇죠. 읽을 수 있을 네. 정도의 한글 학습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처음으로 학교 간 우리 2017년생 닭띠 꼬꼬 어린이들 무엇보다 건강하고 씩씩하고 행복하게 자,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더불어 학부모님들의 궁금증도 많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자, 선생님, 아이들의 학습, 공부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좀 부모님들이 곁에서 지켜줬으면 좋겠다,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좀 부담을 드리는 말씀일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아이가 공부하면서 딴짓해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5분이면 끝날 것을 1시간, 2시간 끌고 가요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혼자서 처음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붙어가지고요. 시간과 공간을 공유를 해주시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늘어날 것이다. 저학년 같은 경우에 옆에서 붙잡고 거실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라는 부담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많이 부담이 되네요. 아직 네, 저학년이라. 그죠. 네, 여튼 엄마도 아이도 처음이니까 함께 적응해 나가는 그 노력들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학년 학습 마스터. 학부모를 위한 친절한 초등생활 설명서 얘들아 학교 가자.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초1 아이와 대화를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하나, 취조보다는 대화를 시도하세요. 그리고 둘, 훈계보다는 공감이 먼저입니다. 아하, 저는 취조와 훈계 전문인데 쉽지가 않네요. 불안한 마음에 걱정되는 마음에 너 오늘 누구랑 놀았어? 학교 재밌었어? 밥 다 먹었어? 친구랑 사이좋게 놀았어? 안 실례하네. 싸웠고? 챙겼어? 네. 이제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학교는 재밌는 공간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항상 사이좋게 지내는 거 아니고요. 급식도 항상 맛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오늘 학교 어땠어? 오늘 수고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편하게 하시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튀어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오늘 뭐 어땠어? 친구 누가 놀렸어? 라고 말하면 그때 너도 같이 따졌어야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이제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네. 왜냐면 우리 아이가 괜히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만만해질까봐 걱정돼요. 자기 할 말을 못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나 이렇게 속상했어 라고 엄마한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했었어야지 라고 말을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말하는 게 싫어지죠. 말하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해주셔도 되니까 그랬어 되게 속상했겠다 이렇게 한번 공감을 해주시고 그 다음 진행이 되면은 아이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취조보다는 대화를, 훈계보다는 공감을 네. 꼭 기억을 해야겠네요.